대표 유형 2번 국민주권과 그 실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몇 개냐. 먼저 첫 번째 기억. 국민주권 원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원래는 정치적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왕이냐 국민이냐 이러면서 전통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최종적인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뭐 왕이 뭐 그 국민주권이지 다 뭐 왕이 군림하되 통치도 안 하고 주권자도 아니잖아요. 주권 다 국민이지. 오늘날에는 공동체 의사결정의 정당화 원리의 측면에서 그 주존성이 특히 강조된다. 맞는 얘기네요. 헌법상의 국민주권론을 추상적으로는 전체 국민이 이념적으로 주권의 근원이라는 전제 아래 형식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죠. 나시옹 주권론 현실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가 투표권 행사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맞죠? 현실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체의 나시옹 주권은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대의제라는 그 툴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국민의 전체의 의사인 나시옹 주권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주권이 존재한다라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권리성을 갖고 있는 주권으로서 행사될 때는 투표권, 선거권 이런 거를 통해서 발현이 되게 되어 있죠. 니은 맞는 얘기입니다. 선거 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직접선거의 원칙.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중간선거인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선거라는 게 이게 투표를 한 사람이 있고 투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간선이라는 게 여기에 직접선거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게 간선이잖아요. 투표인단, 뭐 선거인단 이런 사람한테 해가지고 얘가 이거를 대신하게 하는 걸 간접선거라 그러죠. 다수대표제에서는 요것만 없으면 다수대표제가 뭐예요? 후보자가 뭐 3명이 있는데 얘가 얘네 중에 다수야. 얘가 뭐 20%, 20%, 얘가 40%를 획득했다. 그럼 얘가 대표가 되는 거. 이게 다수대표제예요. 여기서는 그냥 중간 선거인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이거 말고 비례대표제는 뭐죠? 전체에서 얻은 게 얘가 40이면은 뭐 여기에 20이 더 있다고 쳤을 때 전체에서 얻은 투표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 40명 뽑아야 되고 얘 20명 뽑아야 되는 거. 이게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대표제에서는 얘 하나 선출하면 그냥 얘가 40%밖에 지지를 못 받은 애지만 얘를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건데 비례대표제에서는 이 비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의회의원 숫자를.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의원의 선출뿐 아니라 얘네들을 몇 명으로 결정할 거냐 하는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투표하면은 다 투표해 보셨죠?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그 선거 때. 정당 투표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의석을 몇 개를 배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투표를 했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예를 들면 A라는 지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불병이 나와요. 국민들이 이 사람한테 뭐 투표를 많이 해줬어요. 이 지역에 있는 40%가 해줬어요. 얘네는 30%씩 밖에 못 받았어요. 그냥 다수대표제 논의에서는 야 얘네한테 투표한 60%의 국민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40% 이거 있죠. 이렇게 한 요 투표를 그냥 다 모아 전국에. 그래서 이 30표가 최대한 4표가 안 되도록 이 30%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얘네를. 그래가지고 다 전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갑 후보자에 대한 투표, 을 후보자의 투표, 병 후보자에 대한 투표인데 이 투표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정당 갑
갑이 있는 정당을 뭐 이씨 A도 썼고 가라고 하면 가나다 정당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가정당 사람이 모은 투표수 합, 나정당 사람 합, 다정당 사람 합 한 다음에 이걸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남은 거를. 근데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잘못했다. 이거는 갑 개인에 대한 투표지. 어떤 사람이 갑은 좋아하지만 가 정당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한 것이다. 이래서 이거를 다 이제 고쳤어요. 이제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1인이 이 선거에서 2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선거에 2표를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선거구가 다른 거죠. 네,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1인이 2개씩 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비례적인 의석수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 즉 내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투표를 했는데 그게 가정당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정당에다가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가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직접 선거 원칙이에요. 또 뭐라 그랬죠? 그 헌법재판소가 이게 뭐뭐에 잘못된다라고 했냐면은 투표 가치에도 이게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성재판관님은 자유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솔직히 지금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다 찍고 싶지 않은데 가정당이 많아지면 좋겠어서 가정당에만 찍고 싶은데 가정당에다가 표를 주려니까 갑한테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권성재판관님은 얘기하셨죠. 투표 가치에도 이게 잘못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게 맞습니다. 직접 선거 원칙 맞아요. 근대 국가에서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국민투표 너무 남발하는 거 독재자의 특성이기도 해요.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맞아요.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맞습니다. 직접 민주제는 보완적인 성격을 가져요. 다음으로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된 효과적인 무기는 국민투표권, 참정권이다. 맞네. 국민주권 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으로만이 아니고 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맞고 그러니까 직접민주제가 원칙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민발언권, 국민발언권이 아니라 주민이면 이거 지자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주민발언권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범위가 국민주권 원리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주권의 내용의 한 내용이 주민발언권이야. 그럼 우리는 국민주권 원리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발언권을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겠지. 비록 우리 지방자치법이 주민발언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주권의 내용이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치사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의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사결정에는 국민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주민 발언권을 인정하자. 이게 그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는 취지거든요. 그 직접민주제의 요소로 고려되는 거 뭐 있어요? 국민투표, 투표권, 정책에 대한 내용 또는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죠. 현행법상으로. 그 다음에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국민이 법 내자는 거예요. 법을 내가지고 많은 국민이 찬성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의결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쓰자. 이게 국민 발안이에요. 지금은 법률안을 누구만 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랑 국회의원이랑 대통령밖에 못 내잖아요. 정부밖에. 그죠? 그래서
국민 발안 이것 중에서는 이거 두 개는 인정이 안 되고 국민 투표만 인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다 인정되죠.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 다 되죠. 소환이라는 거는 공직 잘 하고 있는 애를 끌어내 가지고 주민들이 너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소환제도. 그래서 다 맞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4번.